자,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 전 사회를 맡은 저는 전력연맹 정책실장 노유근입니다. 오늘 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구조를 주제로 한 제1차 세미나 시간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줌으로 접속해주고 계십니다. 단체로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실제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접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전력산업 관계자를 비롯해서 노동조합, 법무법인, 시민사회단체, 일반 기업체, 대학생 분들까지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제 주위에 계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드리면은 접속하신 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앉은 채로 목례와 짧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전력산업 노동조합 연맹 최초로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세미나 좌장 역할을 해주실 안현효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맡아주실 서울과기대 전연재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전 KDN 노동조합 박중석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으로 박충근 한국전력 노동이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전 남서울지부 이문성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또 전력지부 김병주 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취재를 위해서 언론사에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기신문 윤병호 기자님, 네, 그리고 참여와접시 김광수 기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화면에 좀 가리셨는데 남태석 사무처장님 잠깐 우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 진행에 앞서서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전력연맹 최초로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력연맹 위원장 최초로입니다. 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연속 세미나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전기요금의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가 극명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한전의 적자 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왜곡된 전력 수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간과한 채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산업 구조 개편 이후의 기형적인 전력산업 구조와 함께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까지 지금 떠안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저희 전력연맹이 지난 4월에 출범한 이후에 이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체제와 그리고 더 이상 전기요금이 그리고 전력산업이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차원에서 이런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인원보다 또 많은 분들이 참가 신청을 해주셔서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차에 이르는 동안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전력산업의 미래를 위한 여러분들의 지혜와 그리고 자문을 부탁드리고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전력연맹이 출범 이후 앞으로 정책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세미나 좌장이신 안현효 교수님께서 발제자 소개와 함께 전체 진행을 이어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대학교 안현효입니다. 오늘 연속 세미나 첫 번째 주제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연재 교수님을 모시고 전기요금 하할 정치화를 위한 독립된 에너지 경제기관에 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연재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과기대 정현재입니다. 오늘 되게 이제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요청을 받았는데 아마 이제 제목만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우리 에너지 규제 기관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설계안 정도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기대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럼 오늘 그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독립된 에너지 규제 기관이 이제 왜 필요한지 이제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네, 쓰시겠습니까? 네. 화면 보면 좀 해주세요. 먼저 논의의 배경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구입 전력비가 많이 이제 증가를 했고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이제 그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매 시장에서의 전력 시장 가격이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었고 따라서 이제 한전의 재무 구조도 상당히 이제 나빠졌습니다. 옆에 있는 이제 그 원가 과부 조객을 보시면은 이제 보통 저희가 기사에서는 한전의 영업 적자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제 전기요금 산정은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원가에 미달하는 금액 혹은 원가 해설이 높았다면은 이제 추가로 초과해서 이제 회수했던 금액들을 좀 표시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에도 사실은 이제 9조 2천억 정도가 이제 총괄 원가를 이제 회수하지 못해서 사실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이때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정권 교체기에 있다 보니까 요금 인상이 이제 제대로 안 되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조 6천억 원 지금 미달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수율로 보면은 한 약 65% 정도 되는 이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왜 보여드렸냐면은 결국 이로 인해서 전기요금의 이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이유, 그다음에 뭐 물가 관리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전기요금 조정이 제대로 안 됐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독립된 에너지 규제 기구가 이제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좀 더 가속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국정과제에 독립규제기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든가 제10차 전력수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이번에는 정말 독립된 규제기관이 이제 만들어지려나 보다라는 좀 기대감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독립규제기관은 이번 정부 들어서 갑자기 이제 나온 건 아니고 그 전부터 많은 이제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실제로 지난 2018년에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이제 워킹그룹 권고안에서도 이 내용이 담긴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규제기관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겼었는데 하지만 이제 실제로 정부안이 발표될 때는 이제 관련 내용이 사실 빠졌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이제 정부에서는 독립규제기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거부감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잘 아시겠지만 전기요금은 뭐 이렇게 원가주의, 그다음에 뭐 공정보수주의,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총괄 원가를 산정해서 실제 연말에 전기 판매 수입과 비교를 해본 다음에 전기 판매 수입이 총괄 원가보다 더 이제 많다. 그러면은 전기요금을 이제 낮춰주게 돼 있고 반대로 전기 판매 수입이 원가에 미달한다. 그러면은 인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이제 전기 요금이 적용된 적이 사실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총괄 원가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조금 뒤에 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는 전기요금 산정 기준 그리고 전기사업법 상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전기요금 조정 절차를 이제 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먼저 요금 조정안을 신청을 하면은 산업부가 전기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이제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기재부와 이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물가관리법에 따라서 주무부처 장관이 정하는 이제 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재부의
기재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그 기재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은 거의 이제 합의를 뭐 요구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 뭐 이제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기재부에서는 좀 이제 불리하다 싶으면 거의 이제 협의 과정을 이제 협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이제 기재부 혹은 이 그림에는 없는 그 위에 이제 또 있는 상위 조직에서 뭔가 또 이제 원하는 대로 전기요금이 이제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조정 실적을 보시면은 왼쪽에서 이제 파란색은 필요 조정률이고 빨간색은 실제 조정률입니다. 여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제 파란색에 있는 필요 조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총괄 원가를 산정했을 때 총괄 원가를 모두 다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올려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빨간색은 실제로 전기요금이 이제 조정되었던 그 인상률을 표시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과거에 전기요금을 이제 총괄 원가 수준만큼 총괄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만큼 올려서 될 때는 그보다는 약간 모자란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이제 올렸었고, 반대로 이제 또 원가가 낮아져서 전기요금을 내려야 될 때는 또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원칙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28%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만큼 인상을 했으면 되는데 이제 물가에 미친 영향이 클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한 5% 내외로 전기요금 인상률을 조정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원가가 내려가면은 과거에 전기요금을 올려서 될 때 이제 못 올렸으니까는 이제는 이제 원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내리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또 안 내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사실 공기업 체제에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원가가 올랐다고 해서 이걸 모든 거를 다 소비자한테 이제 부담시키게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충격이 너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전기요금이 뭔가 좀 고무줄처럼 그 원칙도 없이 정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2015년, 16년을 거치면서 당시 이제 한전이 상당한 수준의 영업 이제 흑자를 기록했었죠. 그래서 한전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왜 전기요금을 안 내리느냐라는 이제 비판이 많이 가해졌었는데, 사실 한전 입장에서 보면 억울했던 게 과거에 사실은 전기요금을 올렸어야 될 때 이제 안 올리다 보니까 이때는 또 할 수 없이 그때 과거에 회수하지 못했던 금액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또 이제 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건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에 대한 신뢰성을 국민들한테 좀 깨트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10년간의 이제 전기요금 조정 실적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올리긴 했지만은, 주택용은 이제 2016년 우리가 누진제 때문에 2017년에 누진제 완화를 하면서 오히려 좀 이제 전기요금이 많이 좀 낮아진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살펴본 거고요. 이제 그 규제 체계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이제 규제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그 규제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공익 보호라는 측면인데, 뭐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반드시 필수적인 재화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정부라든지 규제기관에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경제학적인 이제 그 이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대규모 망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개의 회사가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공급자가 이 모든 수요를 담당하는 것이 좀 더 이제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독점으로 해서 이 산업 재화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얻게 된 사업자가 사실은 어떤 경쟁을 통해서 얻은 건 아니기 때문에, 독점이라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게 되면은 가격이 또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이제 규제를 할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무조건 이제 규제를 다 해야 된다, 아니면 규제를 하는 게 안 좋다, 뭐 이런 논리를 떠나서 이 경우에는 규제 기관이 개입을 해야지만 어떤 모든 사회 회생이 좀 더 극대화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때 이 재화를 공급하는 전기 같은 경우에 전기를 공급하는 게 꼭 민간이 해야 되느냐, 공공에서 담당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각 국가별 어떤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거는 민간에서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이제 규제를 받아야 되고 민간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 근거가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규제를 이제 왜 해야 되는지는 살펴봤고, 그럼 이제 규제를 할 때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원가주의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도 연방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규제를 받는 뭐 전기나 가스 같은 이런 공공 유틸리티 사업자는 이 재화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그다음에 그 투자 보수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이 재화를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이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이제 재무적으로 힘들어지고 그 재화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하는 그 재화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필요한 재화들이었던 거죠.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총괄 원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 사업자가 적자를 안 보도록 하는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결국 그 너머에서는 그 안정적으로 이 중요한 재화를 소비자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안정성을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규제 계약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틸리티랑 규제 기관 사이에는 어떤 이제 그 암묵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을 하고 있는데, 유틸리티는 당연히 어떤 독점적인 사업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권을 통해서 이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전기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한테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텐데 이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규제기관은 반드시 그 비용을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결국은 적정 수준의 비용이 보상이 돼야지만 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규제를 할 때 또 이제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요금 체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정하는 것이 이제 정답인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뭐 정답은 없습니다. 뭐 그 국가별로도 다 다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개 주마다 다 이제 요금제가 다른데 결국엔 최적의 요금 체계는 다 존재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바람직한 요금 체계가 가져야 할 이제 최소한의 특징들이 있다. 그것을 이제 흔히 본브라이트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브라이트 원칙은 사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걸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하면은 경제적 효율성, 공평 및 형평, 판매자 수입 안정성, 그다음 소비자 관점에서의 또 안정성, 그다음 소비자 만족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전기요금 규제를 할 때 새로운 전기요금 개편안 혹은 뭐 요금체계 개편안들이 새로 이제 등장을 하면은 이게 이제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 본브라이트가 말한 원칙은 최대한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요금 체계, 규제 체계를 이 본브라이트 원칙에 따라서 평가를 해보면은 사실 거의 충족되는 것이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은 본브라이트 원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현재 그 요금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기재부가 사실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관리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요금 결정에 사실 뭐 실질적인 권한을 이제 행사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본브라이트 원칙에서 말한 바람직한 요금 체계, 뭐 제가 5가지 원칙을 말씀드렸고, 총괄 원가 회수가 중요하다. 그다음 전력 공급, 결국 이제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뭐 한전뿐만 아니라 이 전력 산업에 주어진 과제가 이제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뭐 탄소 중립도 달성을 해야 되고, 온실가스도 감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그건 좀 이제 부차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돼야 되죠. 우리가 전력 공급은 제대로 못하면서 그 넘어서의 또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제 본질이 좀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력 공급 안정성 이렇게 중요한데 규제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기재부는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죠. 여기서는 오로지 물가만 보고 있죠.
특히 이제 기재부에서도 물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뭐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는지, 뭐 한전이 총괄 원가를 해소하는지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관리 그것들을 얼마나 이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통제권을 절대로 이제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물가에만 좀 바이어스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들은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한전 적자가 발생했다. 이랬을 때도 한전에게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올해 초에 이제 전기요금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까? 한전 과거에 사업 팔아서 10조의 이익이 났는데 그건 어디다 썼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기재부에서 다 이렇게 한 거라는 걸 우리 더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거는 다 이제 한전의 책임으로 묻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투자 지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가 송배전망 지금 이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게 결국은 전력 공급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진짜로 만약에 우리가 정전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뭐 한전과 유관기관의 책임을 묻지 뭐 기재부는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전채가 많이 발행되면서 금융시장 이제 왜곡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마저도 한전이 너무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기재부에서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그것을 마치 한전이 무턱대고 한전 채권을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구체적인 설계 방안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에너지 분야에 대한 규제 거버넌스는 기재부로부터의 독립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은 당연히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기요금을 이용을 하고 있죠. 결국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기요금을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은 과거로부터 우리는 정치권이 이제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전기요금을 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에 대한 정책 자체가 되게 정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일관되지 않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죠. 그리고 역시 기재부와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적재 실패에 따른 책임 부담이 없다. 그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그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2016년에 누진제 관련된 거를 이제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사례를 들고 오긴 했지만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 어떤 이제 특정 정당을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2013년에 사실 누진제에 대해서는 그 과거부터 저희가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 문제점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사실은 누진제 개편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누진제를 개편하면은 전기 소비가 많은 고소득자들이 전기 요금을 덜 내는 거 아니냐 이게 부자 감세다라고 해서 사실은 정책이 추진되다가 이제 어그러졌습니다. 근데 이게 3년 뒤에 여름에 갑자기 더우면서 누진제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그때는 또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기 소비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중산층이고 오히려 고소득 1, 2인 가구들이 전기를 적게 쓰는데 누진제가 이 고소득자들만에게 좋은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또 누진제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누진제가 개편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누진제가 개편된 그 과정 개편된 거는 사실 이제 저는 좋다고 보지만은 이 과정에서의 그 논리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되게 이제 그 일관성이 없고 단순히 어떤 이제 그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에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들이 지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어떤 논리적인 근거 없이 이렇게 일관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이 사실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불거진 제일 이제 중요한 계기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었는데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면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많이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뒤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못 올리는 그게 왜냐면은 전기요금이 안 올라간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동결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연동제를 따라서 전기요금을 올리게 타당한 것 같은데, 그마저도 에너지 전환 정책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말한 거에 어떤 이제 배치가 될까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적용을 안 해줬던 거죠. 그리고 2021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올리긴 해야겠는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연도에 4월과 10월로 이연해서 좀 이제 사실은 6개월 뒤에, 10개월 뒤에 올릴 전기요금을 그 당시에 발표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지금의 여당은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패했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많았는데, 원전을 확대하면 또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걸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전의 역할이 탄소 중립 과정에서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가지고 전기요금에 이제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실패했던 것을 또다시 이제 덕습하는 좀 문제점이 이제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이 확대됐는데, 근데도 전기요금을 또 올린다 그러면은 또 지금의 야당은 그걸 가지고 또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게 되고, 여당에서 그걸 이제 두려워하면은 또 전기요금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또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이 이제 만약에 조정이 안 된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전법 개정 관련해서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 뭐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한전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한전의 그 채권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 이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이제 51.3원 정도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명시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은 분기별로 한 13원 정도씩 계속 올리는 것으로 이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겨울에 이제 난방비 폭탄이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전기요금 쪽에서도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작용하다 보니까 뭐 전기요금을 이제 4월 초에 적용했어야 될 전기요금 조정이 상당히 이제 한 달 반 넘게 좀 질질 끌다가 결국 8원 이상 되는 것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보면은 당시에 이제 한전법 개정안을 반대했었던 이제 야당에서는 전기요금을 정상적으로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근데 이때도 우리가 2분기에 전기요금과 관련된 논의가 나왔을 때 사실 야당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것도 사실 좀 문제라고 보는 게, 그러면은 원칙대로 전기요금을 이제 뭐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조용히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사실 이제 여당의 지지율만 떨어지는 거고 내년 총선에 유리하게 이제 작용한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보면 이게 여당이라고 해서 뭐 전기요금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 원칙을 갖고 있다, 아니면 야당이 갖고 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당 모든 정치인들은 오로지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정치적인 어떤 정치공학적인 세법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해외 규제 체계를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들 이제 전기요금과 관련된,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가정이 에너지와 관련된 최종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고, 이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의 그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전문적인 상당히 많은 전문 인력들이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규제위원회에서 정한, 규제기관에서 정한 이 것들은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향후 우리 이제 규제 체계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결국 이제 국정과제도 나와 있지만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전기요금 체계를 많이 또 연구를 하고 하면서 어떤 전기요금 체계가 이제 좋은 것이냐 많이 이제 고민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전기요금 체계를 좋게 마련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가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했을 때 이제 한전 그때 주가도 많이 뛰었고, 그런 것들 보면 사실 사람들은 이제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가 도입이 됐으니까는 뭐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규제 체계 자체가 이 결정권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는 원칙과 이제 원칙에 좀 반하는 그런 의사 결정들이 계속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요금 체계를 어떻게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요금 결정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너무나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독립성이라는 것은 뭐 인사나 예산상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결국은 전기요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을 때 이 권한을 다시 이제 누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체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계속해서 협의하는 거,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전기요금에 이제 개입하는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안 이루어지도록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이 또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독립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우리가 독립적인 어떤 규제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또 전문성이 없으면은 원칙에 반하는 전기요금 또 결정이 이루어질 그 위험을 또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규제의 원칙이라든가 바람직한 요금 체계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극단적인 예로 그거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는 전혀 문외한인 분이 어떤 이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 기관을 담당하는 그 입장으로 온다 그러면은 사실 또 우리가 독립성은 확보됐지만은 바람직한 이제 규제 체계를 또 이제 발휘할 수 없는 그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된 그 세부적인 절차, 기준,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추가적인 전문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총괄학과 검증부터 시작해서 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좀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데,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단순히 뭐 에너지 믹스를 뭐 넣었다 뺐다 하는 문제로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 구조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요금 체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독립성만 확보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통합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우리가 원별로 전력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열 등 이렇게 원별로 그냥 정책을 보기만 했으면 됐지만은 이제 앞으로의 지금 에너지 시스템은 다 같이 이제 융합된 섹터 커플링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은 가스가 전력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지고 우리 전력 구입비가 오르긴 했지만은, 근데 사실 잘 보면은 이 전력 시장에서 이 가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천연가스 도매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제 또 전력 부문에서 규제를 미치지 못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쪽에서 도매 가격, 쉽게 말하는 이제 물량 배분을 도시가스용이랑 발전용이랑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전력시장에 배분되는 그 가격이 큰 영향을 갖게 되는데, 지금처럼 가스와 전력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들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전력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수소 입찰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이제 수소법에 의해서만 정해지고 있고, 전력 시장 쪽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규제 체계는 이런 모든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저는 일단 여기까지 준비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전력요금의 결정의 그 지배구조에 대한 것이고, 현재 상황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3자부에 소속되어 있는 정기위원회에서 안이 나오고 기재부와 협의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라고 하는 것 이전에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전력상 비효율성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지적되었고, 교수님께서 독립적 규제기관의 어떤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발표 들으시고 혹시 우리 지금 현재 여기 같이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 궁금하신 부분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이 또 끝나면 우리 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주신 질문을 가지고 또 정리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정기적으로 윤정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산업부에서 그런데 이제 발전 사업자가 지금 5천 개가 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500개가 5천 개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현재 요금을 사실상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일부분 있지만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을 공기업이 다 이제 독과점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또 그런 쉽게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질문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장 개방과 이제 저는 이제 요금을 시장이 개방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뭐 시장 개방이 된 곳에서도 규제를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말하고 있는 논의들은 유효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 개방과 관련된 거는 좀 주제가 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걸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윤 기자님 질문하신 그런 주제는 윤 기자님 또 다음 참석하셔야 되겠네요. 세 번째 3차 토론회 사례 발표에서 조금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장 개방 첨언 좀 드린다면 요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전의 적자 요인 중에 또 하나가 한 축이 민간 발전사가 과다 이익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MB 정부 때 대규모로 그때도 경쟁 체제하고 시장을 개방한다. 이래서 승인해준 민간 발전사들이 지금 40% 이상 잠식하고 있고 지금 S&P가 이렇게 치솟은 상황에서 우리 발전 자회사들은 이제 정산 조정 계획을 통해서 그 수익을 다 보장해주지 못하는 반면에 민간 발전사들은 규제가 불가능하니까 그걸 다 반영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갖게 된 게 올 상반기에만 1조 9천억 흑자를 보고 있고 작년엔 3분기에 한 분기만 1조 5천억이라는 흑자를 가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개방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 부분도 매우 위험하다. 그런 와중에 사실은 그 산업부에서 그래서 과다한 이 S&P를 좀 규제하려고 S&P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이 민간 발전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것도 그냥 소송을 하면은 질게 뻔하니까 다시 한전보험을 다시 보상해 주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됐거든요. 근데 더 우려스러운 거는 현 정부 들어서 인수위 때부터 원가에 기반한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옵션이 붙은 게 판매 시장을 개방해서 민간의 참여를 늘리겠다. 한전의 독점 구조를 깨겠다. 이 역시도 지금 발전 시장과 같이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제가 동경전력의 판매 시장 개방에 대한 그 현재 문제점을 동경전력 위원장한테 직접 들은 것은 거기도 체리피킹 현상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된다고 있다. 돈 내는 데만 그런 민간 사업자들이 와서 이 동경전력의 수입 구조를 잠식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개방 문제는 이제 이 요금 문제하고도 그리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3차에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시장 개방이 좋냐 안 좋냐 이걸 떠나서 만약에 이제 그 개방이 된다고 하면은 규제 체계에서도 또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사업자가 체리피킹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는 룰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한 감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뭔가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결함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익을 챙겨가는 것은 규제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전 사회자인데 저도 하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예, 예. 이제 정 교수님 발표에서 시사점이랄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에너지 사실은 이제 규제위원회라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방식에 있어서 형태나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산자부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해외 사례에서는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절차가 법정기구라는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방송 규제에 관련된 그 규제기관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또 그 교육도 이제 법에 의해서 그러한 교육 정책을 이제 결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에너지 위원회, 규제위원회도 법정으로 법률로 결정해야 된다는 부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률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구가 행정부의 통제에서 좀 더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체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질문은 뭐냐면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러한 에너지 규제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해외 사례도 많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순히 규제만으로 한정할 수 있을까? 좀 더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적극적인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 규제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에너지위원회라고 한다든지 또 우리 요즘 이제 기후 위기가 굉장히 극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면은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독립적인 규제 기관을 갖는 그런 접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위원회가 독립된 에너지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한국에 있어서 어떤 과제를 갖게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이제 단순히 소극적인 의미로 어떤 요금을 결정하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그 정책,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에너지 산업을 진흥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산업부에서 하는 역할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각 에너지원별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하는 역할들도 같이 이 에너지 규제위원회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좀 이제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똑같이 겪어야 했을 텐데요. 그래서 전기요금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이슈였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해외 사례 중에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이런 나라는 좀 이렇게 이 에너지 가격 급등의 변동성을 좀 극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어찌 보면 한번 좀 벤치마킹 사례 참조를 해야 될 좀 그런 사례가 좀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갑자기 질문을 기억 못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시장 가격 이제 올랐으니까 그것을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소비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인데. 근데 문제는 이 인상폭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정부가 사실은 이제 역할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세금을 가지고 보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이제 그 사업자한테 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만약에 그 인상폭을 제한하라고 하면 사실 이제 사업자가 손실을 보게 되니까 사업자 손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재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전기요금의 그 원가가 올라간 것을 반영을 해서 소비자한테 이제 그것을 이제 부과를 해야 되지만은 그 인상폭이 너무 커서 소비자가 당연히 이제 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정부에서도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사업자가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기업들이 많으니까는 단순히 모든 이제 손실을 떠안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정부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제 지원을 이제
해줬다라는 게 중요한 게 보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한전은 이제 공기업인데 해외랑 다른 거 아니냐, 한전은 그냥 적자를 떠안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이제 그걸 좀 이제 우리도 똑같이 좀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공기업이긴 하지만은 일단 뭐 한전은 49%의 이제 주식이 또 상장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랑 이제 똑같은 분급에서 이제 보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처럼 만약에 전기요금의 인상폭을 제한을 했다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전기요금을 그렇게 올리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사실은 맞는 거 아닌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유럽 기업들이 유럽 전력 기업들이 적자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또는 이제 민간과 공공 기업을 막론하고 실제로 국가적으로 그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 그것이 이제 소비자 부심이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결국 정부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 해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예, 우리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온라인으로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좀 구체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전달해 드리면, 매일 노동뉴스 강석영 기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해외 규제기구의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적 전문적인 규제기구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 그거를 말씀을 좀 아직은 드릴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일단 방향성만 독립적이고 이제 질문하신 게 어느 수준까지를 이제 여쭤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독립성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 기구가 산자보의 산하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공중 산하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질문하신 분들 계신데, 저는 일단 그게 위치가 어디 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뭐 대통령 직속의 기관이라고 해서 독립성이 지금 뭐 보장됐다라고 말하기 힘든 지금 사례들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전문성에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공무원 조직으로 하기에는 사실 좀 이제 한계가 있다. 별도의 이제 조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이제 또 그 업무들을 담당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고,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네, 많이 조심스럽게 과감하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일단 그 구성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유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문적인 기구로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또 질문인데 김일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건 상당히 전문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최근에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 관련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지역별 차등요금이 제일 중요한 이슈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앞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다 보니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서 이렇게 좀 들어온 건데, 지역별로 어떤 우리가 이제 입시 신호를 주는 거는 좀 중요한 지금 상황이죠. 발전이랑 이제 그 수요지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송전제약 문제도 발생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있고, 지역별로 요금 체계를 좀 달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법이 통과되고 나와서의 대체적인 시각은 그냥 전기요금을 낮춰주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 이 법이 약간 좀 악용될 그 약간 우려가 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지역별 차등요금을 하기 위해서는 좀 사실 이제 앞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고 좀 스텝을 좀 천천히 밟아가야 되는데, 당장 내년에 4월에 선거가 있으니까는 빨리 이렇게 무조건 도입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면은 또 원칙과 좀 무관하게 되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네.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 특별법에 의하면 지역별 차등 요금이 가능한 그 길이 열려졌는데, 이제 그 명분은 송배전 비용을 지금 전국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지역의 그
그 비용 특히 이제 송전비용 같은 경우는 발전사하고 뭐니까요. 또 그런 부분하고 또 배전 같은 경우에는 밀집된 지역에서는 좀 싸겠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를 반영한다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시작은 그 재생에너지 확산과 일정한 연관이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의도치 않게 이것도 정치적인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로 또 코멘트라든가 뭐 의견 있으십니까? 음소거를 꺼주십시오. 네. 모든 참석자들 음소거를 좀 꺼주시면. 아, 예, 음소거를 끄고 그 직접 질문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문자로 채팅으로 질문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음소거를 끄고 의견 있으시면 교수님 어떻게? 음소거 좀. 아, 여기서 끌어줄까요? 강제로 본인들이 다 끌 수 있는데 어떻게 끄면 돼요? 저 조작하는 동안에 제가 네네네. 질문 드릴게. 그 마지막에 이제 통합적 규제 체제 말씀하셨는데 요금 체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소비 왜곡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네. 심각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줌으로 사실 일반 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안정적이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이 전기요금 하마라고 그러죠. 데이터 센터가 엄청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데이터 센터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발전소의 용량이 더 커져야 하고 또 새로 지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개통이나 송전, 대전 비용들이 이제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그 왜곡 현상이 이제 이 전기요금이 기능이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요금이 올라야 요금이 정상화가 돼야 이제 이런 무리한 수요들이 이제 줄어들 것이고 특히 우리 요금 체계 중에 우리나라 산업용이 뭔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산업 시설이 전기로 대부분 돼 있다는 거.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제철 회사에서 전기로로 그 용광로를 녹이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전기요금이 얼마나 싸길래 저 어마어마한 전기를 철을 저걸로 녹이느냐고. 진짜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후이기 때문에 무슨 망고나 바나나를 어디 경상도에서 생산하고 그런다는데 가보시면 대부분 엄청난 비닐하우스 안에서 전기로 난방을 해가면서 이거를 생산하거든요. 과연 이런 소비 왜곡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의 사인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런데 이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이제 가스도 그렇고 열도 그렇고 아까 이제 통합적 규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가스 공사를 통해서 발전을 LNG 가스를 비싸게 우리가 사오는 것도 하나의 또 이제 요금 인상 요인이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민간 발전사들은 가스를 직접으로 매우 싸게 지금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용도별로 가스, 열, 전력 우리나라에서 이 사용하고 있는 이 에너지에 대한 통합적 관리까지 생각해서 규제를 얘기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관리는 이제 별도의 정책적인 영역이고 이 각자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신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 관리라는 것은 이제 규제랑 저는 이제 못하니 다른 떨어진 기능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관리라 하면 이제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뭐 가끔 나왔던 에너지청이라든가 이런 이제 관리 기구가 필요한 건지 거기에서 규제까지 같이 거기 이제 에너지 규제가 그런 역할을 다 담당을 저는 하는 게 맞다.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은 뭔가 좀 이해관계가 막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같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별도 에너지청보다는 네, 예, 생각하고 계신 그 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그 다양한 에너지원을 다 함께 그러니까 단순한 전기위원회만으로는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다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도 전기위원회가 아닌 에너지규제위원회로 돼야 되고 해외 사례도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조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끝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뭐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이것만 자꾸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최근에는 가스위원회도
기사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전기위원회만 만약에 우리가 독립된 체제로 가면은 사실 이제 모양새가 안 맞는 게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규제는 이제 여전히 정부에서 하고 있고 네. 전기만 이제 따로 하고 있으면 뭔가 좀 이제 사실 모양새도 일단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일단 전기위원회만 독립하는 걸로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통합 에너지를 다루는 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달려가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원칙은 가스도 이제 원가를 반영하고 있고 전기도 원가를 반영하는데 가스는 훨씬 더 유연하게 반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왜 전기만 특별히 이렇게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 바보 같은 질문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가스 요금은 계속 올려요. 원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요. 실제 지역에서 이렇게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왜 전기는 그렇지 않죠? 근데 가스도 사실은 이제 거기도 이제 주택 민수용과 뭐 산업용이 있으면은 산업용은 그래도 거의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반영을 하는데 여기도 주택용은 좀 이제 여전히 좀 동결한. 그래도 사업자들이 죽겠다고 이야기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뭐 도시가스 써보는데 실제 경기가 원가가 오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둘 다. 근데 여기만 경직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제 관찰이 맞나요, 틀리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이제 가스 요금의 이제 산정 기준을 보면은 이제 공급 비용과 연료비를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연료비는 연동제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공급 비용은 또 주기별로 정해진 시기마다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 산정 기준에서는 사실 그렇게 명시적으로 뭐 시기 같은 것도 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이 좀. 거기 이제 제도화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기요금 체계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치적 영향력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은 결정 과정 자체가 약간 공식화되어 있으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저희도 그래서 예전에 연구를 하면서 했던 게 뭐 많은 걸 바르지 않더라도 사실 이제 가스에서 이제 명시되어 있는 정도는 전기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건 좋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럼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근본적인 얘기겠지만은 보면 가스하고 전기를 비교해 보면 전기가 특별히 이렇게 물론 이제 특별히 중요하니까 특별히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인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제 2주차의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라고 하는 주제도 이 주제의 지배구조가 핵심적인 것이지만 그런 주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림이 예를 들면 원가 반영이라고 하는 그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그 안으로 좀 들어가서 실제로 이 문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한번 쳐다보려면은 우리 어떤 상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똑같습니다. 시장이면 해결된다고 하는 것도 똑같이 아주 근본적 원칙적인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시장은 어떻게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어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걸 연구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독립된 에너지 규제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에너지 규제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상의 제도가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제에서도 좀 많이 참석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58분인데 우리 지금 마지막 질문, 마지막 코멘트 채팅이 또 뭐가 있나요? 네, 채팅. 채팅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올라왔죠? 응급실 경우 과도한 경청 환자들을 자제하기 위해 부담금을 가중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기요금도 가솔비 제한 자원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누진제 확대 같은 의미로. 제가 좀 잘 안 보여서. 내용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페널티 같은 방식의 정비요금제, 누진제가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응급실을 사례를 들어서 질문해 주셨네요. 네. 질문입니다. 답변을 좀 포함하셔가지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이 질문도 답해 주시고 마지막 아마 이제 산업용이나 일반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많이 쓰면 페널티를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사실 빠져나갈 구멍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게 이제 뭐 계약 용량을 쪼갠다든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이제 그런 방식은 좀 이제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산업용이나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수요 관리 문제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제일 적절한 것 같고 주택용은 이제 지금 누진제가 좀 있고 특히 뭐 그 이제 1000kW까지 넘어가면 또 슈퍼유저 차지라고 해서 더 이제 과도한 이제 좀 많은 높은 수준으로 페널티를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구현이 되어 있다. 이 질문은 2주차에 역시 뭐 이것도 광고 같이 들리긴 하는데 2주차에 한번 질문해 보시면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간 이 전기요금 체계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를 생각을 하면 대용량 소비자에게 그 가격을 낮춰줘야 되죠. 그런데 효율적 전력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쓰는 사람이 페널티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누진제라고 하는 것이 원가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제도 있지만 그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에는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전기요금 체계를 검토할 때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일정한 답도 있습니다. 바우처 제도라든가 있는 방식들의 답도 있고 또 우리 전력 발전 기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구현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네. 자, 마무리 말씀까지 다 하신 겁니까? 아니요, 제가 네네. 오늘 제가 뭐 말씀 많이 했습니다. 사회자로서 원래 이렇게 많이 말을 안 하는데 많이 말을 한다는 거는 정현재 교수님께서 그만큼 재미있는 걸 끌고 와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토론회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네, 앞으로 2차, 3차, 4차 계속 있으니까 계속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주제는 네, 3차 주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산업구조의 해외 사례, 4차 주제는 그렇다면 바람직한 한국에 있어서 전력산업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주제로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